안녕하세요. 이 영상은 1차 합격 발표가 나기 전에 필요한 영상입니다. 1차 합격 후에 필요한 영상은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1차 시험이 끝이 났기 때문에 저처럼 패닉인 상태로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, 아니면은 좀 잘 봤다 하는 느낌의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러나 저러나 끝났어요.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자책을 할 필요도 없고, 그냥 1년 동안 또 고생을 했던 나에게 좀 다독여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다기엔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, 그런 많은 걸 쌓아온 자신을 좀 칭찬도 해주고, 고생했다 라는 한마디만 해줘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1차를 떨어졌다고 확신을 하든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던, 이러나 저러나 2차 시험을 준비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여러분들 이번 시험만 치고 말 거다 라는 분들은 2차 시험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. 하지만 이번 시험이 끝이 아닐 수도 있고, 만약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붙게 된다면, 정말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않다가 딱 붙어버린다면 그때 진짜 당황스럽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준비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내년에 또 써먹을 수도 있죠. 만약 이번에 안 돼도. 그리고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오늘은 2차 준비에 관해서 간략하게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첫 번째로는 그 지역의 전형을 알아보셔야 됩니다. 내가 치는 지역이 평가원 지역인지 아니면은 시도 자체 출제 지역인지를 알아보세요. 내가 만약 평가원 지역이다 그러면은 평가원에서 내려오는 그 전형이 다 통합돼서 운영이 될 거고, 시도 자체 출제 지역이라면 또 다른 걸 준비해야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먼저 알아보세요. 두 번째로는 면접책을 사는 것입니다. 면접책이라는 것은 종류가 다양해서 저도 뭘 사야 할지 되게 애매했거든요. 저는 남들 사는 거 따라 산 케이스. 스터디 원들이 무슨 사는 걸 따라 샀었는데, 그때 책이 아마 보라 색깔 책이었는데 누구 책이었는지 모르겠어요. 보라색이랑 하늘색 요거 두 권을 샀거든요. 뭐더라 근데 그게? 어쨌든 보라 색깔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기초라고 해야 되나?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과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럴 때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요? 요런 기초적인 질문들이 되게 답변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저는 기초 연습에는 좋다고 생각해요. 특히 평가원 지역의 경우에는 시도 자체 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문제를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늘색 책은 수상하다였나? 뭐 하여튼 어떤 점이 좋았냐면 최근 경향에 대해서 예측한 문제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뭐 고교학점제라든지 자유학년제라든지 뭐 등등등의 최근 경향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많더라고요. 솔직히 여러 권 다 사도 보지 못합니다. 저는 2권 샀는데 2권 중에 하나라도 다 본 게 없어요. 그래서 한 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, 제 생각엔. 일단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, 나 이거면 공부 좀 괜찮게 할 수 있을 것 같다, 이런 게 내용이 잘 들어온다 하는 책을 골라서 면접책 한 권을 사놓으시고요. 그리고 면접책을 한번 좀 빠른 시간 안에 읽으실 수 있으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처럼 초수에 꽈락 안 된 게 다행일 정도의 점수를 받았던 사람은 2차 준비는 꿈도 못 꿔본 일이란 말이죠. 그래서 2차 준비를 하실 때 좀 막막한 부분이 있어요. 면접도 학교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학교 폭력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를 알 거고, 교육과정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알 텐데, 아무런 경험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면접책을 한번 쓱 훑어보면은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는구나. 학급 활동에는
뭐 비빔밥 만들기, 뭐 하기, 다양한 방식이 있네?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써먹을 수 있어요, 생각보다. 그래서 그 틀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놓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. 세 번째로는 평가원 지역이 아니다 하는 지역은 조금 늦게 나올 때도 있어요. 근데 시도교육청에 들어가 보면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.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출제인 지역들은 정말 꼼꼼히 보시는 게 중요해요. 제가 강원도에서 출제된 문제를 같은 학과 선배가 준비하는 걸 봤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시도교육청 시책이 문제예요. 그거 못 외우면 절대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거 달달달달 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. 또 평가원 지역은 그래서 시책을 안 봐도 되냐? 아니요. 저는 이 시책을 저를 어필할 때 써먹었습니다. 특히 면접 문제를 답변을 할 때 마지막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 끝나고 끝부분이라든지 자신을 어필하면 어쨌든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죠? 좀 열정적이어 보이고. 그래서 저는 이 시책의 어떤 내용들, 뭐 충북 같은 경우에는 뭐 행복한 학교,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. 뭐 행복한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. 저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게 만들 수 있는 교사가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시책을 써먹으면 이 사람 충북에 맞는 사람이네? 라는 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나의 마음. 그렇게 해서 시책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네 번째로는 교육 관련 이슈를 이제 조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매우 개인적인 생각이라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고교학점제가 현재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스브스 뉴스 같은 것도 이제 학교 공문으로 보라고 막 선생님들이 메시지 돌리시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 고교학점제라든지 또는 현재 뭐 원격 수업, 코로나 등등등 지금 교육 과정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정권이 바뀌면서 북한 관련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딱 북한 관련 문제가 평가원에서 출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예상하고 있다면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덜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도안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. 지도안 종이를 뽑아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임용고시 사이트 가면 복기해 놓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. 일단 우선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기출 연습을 하는 셈이니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지도안 쓰는 거, 수업 시연하는 거 준비해 보시면 되겠죠. 2차 스터디를 1차 결과가 나오고 나서 구하면 늦을 때도 있더라고요. 자리가 다 차버려서. 그래서 1차를 합격했든 안 했든 스터디를 만들어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내가 불합격을 했다면 잠시 빠지고 나는 다시 내년을 기약하며 열공, 빡공을 할 준비를 하면 좋고요. 그리고 내가 만약 합격을 했다면 그 스터디에 남은 인원을 충당을 해서 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뭉치는 건 아무래도 경쟁자니까 내 수업의 좋은 부분들 안 보여주고 싶고,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이 너무 잘하면 좌절감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인간적으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은데,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나약해질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. 저는 이제 학교에서 선배들이랑 스터디를 했는데 같은 지역이 없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선배들이다 보니까 선배들이 막 기간제 한 번씩 다 해보시고 저만 안 해보고, 그리고 선배들은 합격한 아는
분들이 많은 거예요. 저의 학번에서는 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, 그리고 기간제 경험도 없고, 제대로 된 수업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. 근데 경쟁자까지 있었으면 저 진짜 스트레스로 머리가 폭발했을 거예요. 그래서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제 스터디 1을 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각 과목의 교육과정, 교육학은 놓으시면 안 됩니다. 1차가 끝났다고 해서 필요 없는 내용들이 아니에요. 수업 시간 때 교육과정에 나오는 그런 연극 만들기 또는 신문 기사 만들기 등의 다양한 교수 방법을 쓸 수 있고요.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능론과 갈등론을 면접 문제에서도 응용해서 제출해낸 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학도 놓으시면 안 됩니다.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제 꼭 잡고 있으세요. 날아가지 않도록. 그리고 여러분들이 면접 때나 수업 시간 때 써먹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?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면접 때 학급활동 문제가 나온다 하면 나는 나만의 학급활동 중에 해보고 싶었던 거 이런 거 써먹어야지. 아니면 수업 시간 때 내가 아이들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. 또는 아니면 수업 시간 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지. 요새 코로나니까 원격 수업도 교실에서 같이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방법도 구안해내면 좋겠네. 이런 자신만의 그런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몇 가지 정립을 해놓으시면 여기저기 써먹기 좋겠죠.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건 복장도 궁금하실 거고, 면접 때 대답 어떻게 해요? 수업 시간은 어떻게 해야지 좀 좋을까요?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,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당연히 면접 말하는 연습 필요하고 수업 시간 매끄럽게 흘러가면서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수업을 해볼까요? 학습 목표가 무엇이죠?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건 2차도 어느 정도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. 물론 더 필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로 틀을 좀 잡아 놓으시고 이제 내가 좀 여기에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아 싶은 것들 수업 시간 연습을 해보신다든지 면접 연습 영상을 찍어 보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후에 점차 추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1차 합격 발표가 나고 나서는 어떤 게 필요하나요?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또 다른 영상을 만들다든지 아니면은 댓글로 뭔가를 달던지 이렇게 해서 좀 피드백을 드려볼까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빠이.